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서 피크닉 난강을 운영하고 있는 노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네, 저는 현재 피크닉 난강에서 진주 난강에서 피크닉 소품들 대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별개와 이제 그 피크닉 소품을 기반으로 저는 이제 지역 행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저와 그건 별개로는 저 여행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여행 100명 규모의 여행 동아리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고객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저희 피크닉 보통 하시는 고객님들은 일단 성비가 한 8대, 9대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예,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남자가 와서 피크닉을 하진 않고요. 예. 여자 남자 커플 단위로 이제 피크닉을 보통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주 타겟층은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여성이 한 80%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한 10대 여성분들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를 물어봐도 되나요? 네, 나이는 지금 한국 나이로 24살입니다. 네, 상당히 젊은데 제가 존경스러워서 놀라워서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학생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그 학교 다니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의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어떤 계기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전환 포인트라든지. 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이제 있습니다. 원래 제가 20살 때 이제 2020년이었는데 예.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대부분의 또 대학 새내기였지만 대학 활동을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온라인 수업도 많고 이러다 예.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래도 게임을 좋아했지만 더욱더 게임에 빠져 살아가지고 하루에 얼마 정도 게임에 그냥 빠져 살았어요? 매일 게임했는데 하루에 12시간씩 게임했습니다. 그걸 한 1년 정도? 그거를 한 3개월, 4개월 정도를 거의 4개월, 게임으로 오랫동안 아니고, 예. 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게임을 많이 해서 수능도 한번 수능 치러 하기 전날에도 게임을 하러 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기상 이제 그런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게임을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예. 12시간씩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생각을 바꾸고, 이제 그러니까 게임을 거의 막 엄청 이렇게 열심히 12시간 했다는 건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몰입하다가 내가 또 다른 그걸 해야 되겠다,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12시간씩 게임 매일 하는 삶을 사다 보니까 이대로 살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살 9월에 바로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한 학기 하고 군대. 네, 한 학기 하고 바로 군대를 들어갔고요. 예. 거기서 제가 들어가면서 각오를 했던 다짐은 아무래도 보통 20살에 군대를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 20살에 군대를 가는 것만큼 그 간 시간이 아깝지 않게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제대로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제 군대에 입대를 했고요. 거기서 그 하루에 5시간씩 자면서 이제 독서와 운동 그리고 뭔가 군대에서 더 배우고 싶어서 이제 요리는 해본 적이 없지만 지사병 지원하게 돼가지고 지사병으로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역할 때 그냥 독서는 한 120권 정도 읽어 나왔고요. 그리고 뭐 나름의 요리 노동도 할 수 있고 운동하는 습관도 지금까지 길들여가지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역하고 바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조금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하고 이제 1학년 2학기를 복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역을 한 게 이제 22년도 1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복학은 22년도 9월이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동안 제가 군대에서 뭔가 다양하게 많은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 전까지 사실 독서를 가끔씩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막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뭔가 배우기 위해서 독서를 했던 적은 없어요. 보통 문학이나 추리소설 이런 거 위주로 읽었는데 거기서 자기계발 서적이나 이런 다양한 독서를 접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뭘 해야 될지 약간이 보이는 거예요. 네, 보여가지고 그때 군대에서 우연히 유튜브로 이제 연 1억 번은 서울에서 피크닉 대여 업 그렇구나.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진주난강에도 이거를 접목시키면 사람들의 니즈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전역하고 한 2~3개월 정도 놀다가 한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겠다 해가지고 바짝 준비해서 22년 9월에 오픈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자를 내시고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피크닉 대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대여를 해주나요? 피크닉 용품을? 저희는 이제 크게 세트가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제 한 개는 돗자리와 테이블 그리고 담요 정도만 진짜 기본적으로 즐길 수 있어요. 가장 베이직한 네. 기본 세팅이고 제일 잘 나가는 건 2번째 세트입니다. 이 감성 이제 우드 릴렉스 체어라 해서 좀 앉았을 때 편한 되게 저는 실사용의 편함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자 가격대가 비싸더라도 그 의자랑 스피커 그리고 돗자리 테이블 그리고 가져갈 수 쉽게 외건 정도 이렇게 하는 세트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크닉 대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버스킹 같은 것도 이제 또 하시죠. 그 일도 하시는 거죠. 기획하고 공연팀을 또 하는데 그럼 이런 사업을 하면 일단은 자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크든 작든 그 사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을 했어요? 아니면 도움을 좀 받았나요, 부모님? 저 원래 피크닉 대여를 이제 어떻게 시작했냐면 3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제가 세트가 3개 있다 했잖아요. 각 세트가 하나씩 정도 들 수 있을 정도로 30만 원치 피크닉 용품을 구매했었고요. 이제 처음 시작은 온라인으로 사이트 네이버 예약을 만들어 놓고 사업자를 내서 그리고 이거를 사이트에 놓고 이제 오픈해서 사람들이 대여가 있는지 없는지 니즈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인스타로 저희가 이런 피크닉 난강이라는 게 생겼다. 그래서 이거 홍보할 이게 생겼으니까 네이버로 예약하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라고 홍보를 했었고요. 실제로 구매가 전환으로 이루어지니까 저는 이거 사람들 니즈가 있구나 생각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은 제 차에 넣어놓고 이제 4시간 쓰신다 하시면 먼저 가가지고 직접 배달해 드리고 그리고 차에서 4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끝나면 다시 받고 차에 수거해서 집에 가는 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더 제가 필요한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 난강 바로 앞에 원룸 제일 싼 데를 구해가지고 거기를 창고 삼아서 이제 저희가 직접 그 난강 앞까지 배달 가지고 다 하시면 배달 반납받으러 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됐어요? 그게 한 거는 이제 2년 정도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원룸 2층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는 2층인데 이 모든 짐을 들어갔다가 내려놨다가 들어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우연한 계기에 이제 아시는 분이 저기 그 티람 난강 근처에 뒤 창고가 빈다. 그 창고 뒤라도 들어가서 대여를 해주지 않겠나. 2층보다 낫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회사 뒤에 창고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여해주고 반납하고 이렇게 사다가 지금은 그 새로 사무실을 따로 이전해가지고 제 개인 사무실에서 대여해주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으로 그러니까 들어보면 정말 쉽게 창업을 했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일단 투자금도 굉장히 쉽게 이걸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돈에다가 어떻게 또 대출받고 지원 사업을 받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되게 본인은 고민을 했겠지만 듣는 제가 볼 때는 저렇게도 창업하면 굉장히 그 30만 원 창업 비용이라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겠다라는 좀 마음이 생기는데 칭찬합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그러면 지금 그거는 괜찮아요? 사업은? 피크닉 대여업은요? 사실 원래도 제가 본업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부업으로 이 정도로 용돈벌이 하면 괜찮겠다 했는데 뭐 사실 진주시장 파이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제 막 이게 본업할 정도로 돈을 벌진 않지만 어느 정도 진주 안에서 인지도나 네임밸류는 확실해서 어느 정도 제 그냥 진짜 한 학생이라서 용돈벌이 할 정도의 돈을 챙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용돈벌이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 사업자니까. 네네. 예, 그러면 또 다른 수입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피크닉 용품이 아무래도 남들보다 많으니까 이 용품들을 기반으로 피크닉 용품의 플랫폼으로 삼아서 예. 행사를 열면은 나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역 문제나 이런 걸 확인하는 와중에 손님들이 저희는 기본 4시간 대여인데 4시간 다 안 채우시고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난강이 진짜 예쁘고 경치 진짜 좋지만 할 컨텐츠가 많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딱 보자마자 그러면은 이 피크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연계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한 게 난강 비긴 어게인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난강 별밤 피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버스킹도 같이 함께 연계해서 네네. 해주고요. 그 24살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를 만났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대단한데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를 가능하게 했던 이제 대표님의 능력이나 마인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사업에서 가장 큰 중요한 두 가지는 독서와 실행력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독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시장 조사하고 뭐 마케팅 연구하고 바쁜데 웬 독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독서를 하게 된다면은 이 그 옛 시대를 좋아하는 현들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제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차피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들은 그게 무엇이라고 하면은 저는 철학이랑 심리 그리고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아무리 빠르게 변하지만 저희의 유전자와 이런 DNA들은 원시 시대 때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능을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꼭 반드시 필요로 가져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독서만 한다 해서 세상을 생각은 많아지겠지만 그거를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저의 생각에서 끝나면 그건 아이디어에서 끝나는 거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 독서를 통해서 밑바닥이 된 철학을 통해서 저는 그걸 사업화해서 어떤 사람에게 가치를 만들고 그걸 시스템화하는 게 저는 사업이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마인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독서와 실행력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를 통해서 본인의 그러한 능력을 장착을 했다는 거죠. 네. 독서력과 실행력. 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좀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고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또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원래 그 전에 알바를 했었습니다. 어떤 알바를 해보셨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이제 조개구이집에서 알바를 했었고요. 군대 갔다 오고 한 6개월 동안은 이제 마트에서 캐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는 사실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치킨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치킨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 노동 가치로 봤을 때 제가 단순 2만 원으로 치킨 구매한다는 건 별 와닿지 않는데 제가 이 일을 2시간을 해야 치킨을 하나 먹을 수 있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건 거기서 되게 이 세상에 대한 의구심을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남이 정해주는 시급 이게 나의 몸값일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뭔가 이건 내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시급 10,000원도 안 됐죠. 시급 뭐 한 몇천 원 하다가 지금은 경험하면서 하루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벌어봤다. 그래서 역시 그 나의 가치는 내가 노력과 나의 생각으로 정의를 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대단히 멋진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좋았던 점이고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이 사업이라는 게 결국 이 시험 문제만이 정해진 FM대로 움직여서 그렇죠. 알 수 없는 변수가 있고 네, 변수가 있고 그 변수에 대한 정답조차도 없어요. 이 최적의 값을 도출하고 덜 차악의 경우를 선택할 수 있어도 이게 반드시 이게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업하시는 분이나 어떤 거에 개인적으로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고 봐요. 항상 외롭고 혼자 결국엔 결정을 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니까 그 무게감이 크죠. 이걸 스탑해야 될까, 계속 가야 될까, 피벗 해야 될까, 아니면 뭐 다르게 뭐 또 매주를 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 판단하는 능력 자체가 되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바르게 말하면 그런 판단 능력이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어떠한 악조건이 놓여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최적의 값과 어떻게 후회를 하지 않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인만의 대표님만의 그 원칙이나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나요? 저는 사업은 하나의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객이 지불한 가치보다 그 가치 이상을 줘야 되는 게 그렇지. 저는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그 만약 고객이 준 가치에 맞는 딱 가치를 줬으면 그건 거래라 생각하고요. 고객이 제공한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가치를 제공했을 경우는 저는 그걸 사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고민하는 건 어떻게 해야 이 고객이 나한테 지불한 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항상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몇 가지 방법이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네, 많은 사람들 모아서 단가를 낮춰서 제공한다거나 혹은 대여 사업이라 해가지고 값비싼 물품을 한두 번밖에 쓰지 않는 값비싼 물품을 이제 대여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더 저렴한 금액에 값비싼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피크닉 용품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트 비용은 20몇만 원이 넘지만 이걸 4시간 동안 단돈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으면 그거조차가 사람들에게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이제 대여 사업이나 이런 거기도.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공연을 할 때 그 기획하는 과정에서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버스킹 하는 사람이랑 이제 공연을 구경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항상 사업에도 마찬가지지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고 그렇죠. 소비자가 공급자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둘의 니즈는 달라요. 그래서 항상 소비자는 소비자의 시야만 볼 수 있고 구매자는 구매자의 시야로만 보려고 합니다. 버스킹도 마찬가지인데요. 버스킹도 자기가 공연을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좋은 공연을 만들겠다 하면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보컬 연습을 더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세션과 더 좋은 장비와 더 좋은 이제 음악적 그런 음악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나가 별밤 피크닉이 잘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 생각하냐면 저는 원래 가수가 메인인 공연이지만 이거는 관람객조차도 메인이 될 수 있다는 공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버스킹은 그냥 공연하고 사람들을 서서 구경하고 이제 그렇게 끝나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공연을 구경하는 사람조차도 편하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으면서 이제 공연자는 자신의 이제 수많은 관객 앞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효용감을 느끼게끔 저희가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 버스킹과는 다르게 관객이 좀 더 편하게 앉을 수 있고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세트를 구비했다는 점과 그리고 관객이 공연 보면서 배가 고프니까 이제 식음료도 제공해가지고 좀 더 정말 그냥 즐겁게 놀러 온 마음으로 공연을 본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나가 별밤 피크닉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식음료는 판매하는 거죠? 식음료는 저희가 상가비로 하면은 저희가 한 번에 이제 세트 이용이랑 이제 그런 음식값이 다 포함된 가격이었어요. 음식값이. 그러면 이제 그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또는 피크닉 대여업을 해서 이제 그 고객들에게 피드백 받은 거는 좀 어떤 것들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피드백이 약간 인상적이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은 저는 사실 피크닉 대여업을 하고도 피크닉을 해본 적이 한 6개월 동안 없습니다. 시작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단순 저도 그냥 대여해주면 사람들이 만족하겠지 라는 시야였는데 이거 저희 누나가 좀 바로 잡아줬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저는 그냥 대충 돗자리만 있으면 되고 대충 의자 하나 있으면 되고 대충 그냥 등 같은 거 있으면 되는데 아니다. 주 고객층이 여잔데 여자는 이런 거 디테일만 하는 거 하나하나 요소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플라스틱 재질의 가벼운 돗자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방수 재질의 PVC 재질을 도자리로 바꾸고 그래도 원래 파란색 낚시 의자 되게 좋아하는 낚시 의자 단순 편의에 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더 단가를 올려서 하나당 한 4, 5만 원짜리 우드 레체어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다 열심히 준비해서 사진 찍었는데 싹 갈아엎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고 좀 더 디테일함을 바뀌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고객 입장이라면 그리고 특히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왕이면 고급진 피크닉 세트에 좀 더
괜찮아 보이는 네네. 그거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제 시야가 많이 좁았죠. 그냥 저는 네. 그냥 그 가치에 명물해서 그냥 뭐 이 정도 한 20만 원 들었으니까 2만 원 정도 사람들 쓰지 않을까 했는데 저의 가장 큰 오산이었죠. 맞아요. 아, 좋은 경험이셨네요. 그러면 이제 공연 기획을 지금 많이 하시지만 예전에 버스킹도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두 역할 사이에서 지금은 이제 예술가로서의 버스킹을 하고 싶은 욕구는 저 항상 있습니다. 제가 공연 준비하면서 지금 어떤 걸 잘하십니까? 버스킹 할 때? 원래 저는 힙합 위주의 버스킹을 몇 번 했었어요. 아, 능력자시는데요? 제 고등학생 꿈이 래퍼였거든요. 쇼미더머니 나오고 싶었는데 아쉽게 조미더머니가 폐지를 하더라고. 제가 나가려고. 쇼미더머니 저도 열심히 봤어요. 아쉬웠고 말고도 지금은 R&B나 인디 음악 정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보컬 레슨도 받았었고 제가 세팅한 공연 한 번도 제가 세팅한 그 공연에 제가 공연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세팅한 공연에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꿈이긴 합니다. 응원합니다.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독서 모임도 운영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아유 진짜 신기해요. 그러면 독서 모임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운영을? 제가 군대에서 독서 습관 120권 했고 근래 한 3년간 한 250권에 넘는 책 정도를 읽었던 것 같아요. 대략 1년에 한 80권 정도 책을 읽는다고 평균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 모임은 크게 수익성 모임은 아닌데 다만 저처럼 이렇게 독서에 영감을 받고 되게 많은 즐겼던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독서를 하고 좀 더 독서라는 그런 고리타분한 것을 즐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떠올렸던 게 이제 음악이랑 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했던 게 치중 독서 모임이라 해서 치중 독서 모임 한잔 하면서 제가 세팅해서 한잔 하면서 이제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괜찮은데요? 분위기 있을 것 같아. 스피커도 이제 실제 버스킹 때 쓰는 스피커다 보니까 짱짱하고 이제 그런 것을 재즈를 하면서 서로의 책을 읽고 서로의 얘기를 듣는 그런 모임을 한 2번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2번 다 반응이 괜찮았어가지고 또 지금은 바빠서 안 되지만 겨울이나 그쯤에 메인 컨텐츠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건 어떤 공간에서 주로 하면 좋을까요? 피크닉 난간 사무실이 기존 사무실과 다르게 좀 이게 사무실이 맞나라 싶을 정도로 제가 자유롭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사무 공간으로 해놨고 바깥쪽에는 실내 잔디를 싹 깔아놓고 이제 좀 더 코지한 분위기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무실 세팅해놨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장점으로 삼아서 여기 공간에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책을 읽게해도 되게 사람들이 만족감을 얻겠구나. 저도 그런 문화 공간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 사무실이자 제 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서 같이 독서를 했습니다. 그럼 술도 한 잔 가볍게 하면서 치중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맥주 정도인가요? 와인인가? 술도 종류별로 갖다 놨던 것 같아요. 와인도 갖다 놨었고 소주, 맥주 갖다 놨었고 그 정도 갖다 놨던 것 같습니다. 재즈 음악을 들으면서 한 잔 가볍게 하면서 독서를 즐기는 거죠. 네네. 토론은 사실 책이라는 것 자체도 저도 그렇지만 책에 뭔가 책을 정해놓고 독서를 한다 하면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책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선택권에 제한이 되잖아요. 좀 자유롭게 독서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어서 자유로운 책을 들고 오고 본인이 그 가져온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구조로 했지만 제가 실제로 시행한 결과 그러면은 공동의 대화에 라포르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자유형 모임도 하되 이제 개인의 책을 하나 주어주고 그걸로 통해서 독서를 모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책도 또 쓰셨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쓰시게 됐고 내용은 어떤 것이고 또 출간하고 그거는 또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나름의 또 성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또 나름의 뭐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 좀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심리학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심리학책을 한 수십 권 정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겹치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소요도 좀 많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심리학 관련 책들을 하나의 책으로 정리해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그냥 단순 정리하면은 요약본, 에센스 버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어떤 스토리를 가미해야 할까 했는데 결국 사람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관심 가지는 분야 중 하나가 이성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 픽업 아티스트 책은 이성을 꼬시기 위한 책인데 저는 이 심리학을 좀 더 편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성을 유혹하는 과정으로 심리학을 설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좀 책을 만들게 되었고요. 실제로 막 ISBN 그러니까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하는 뭐 그런 소통에 관계된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이성을 꼬신다 꼬시기 위한 책이 아니라 이성을 유혹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심리학들을 좀 전부에서 정리해서 해서 그거보다는 그냥 심리학 책이 더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방식대로 풀어서 그 이성과의 접근, 만남, 이제 대화 이런 식으로 한 줄기로 이어서 책을 만들었었고 했었는데 사실 뭐 ISBN 코드를 받거나 정식 출판하진 않았지만 전자책으로 70페이지 분량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 권에 32,000원 정도 받고 팔았었습니다. 팔았는데 얼마 정도 팔렸어요? 판지 정확히 판매한 지 39일 만에 월 그 매출 1,000만 원 찍었고요. 저는 부러운데요. 저도 책을 낸 입장으로 1,000만 원 찍었었고요. 추가적으로 더 꾸준히 파서 총 매출은 한 2천 정도 넘겼던 것 같습니다. 잘 되셨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요즘 트렌드가 전자책을 써서 수익을 내고 싶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팁 좀 주세요. 꿀팁을. 이제 흔히 마케팅이라든지 뭐 어떤 식으로 조금 해봐라. 짧게. 제가 항상 경계하는 건 강의를 위한 강의도 별로고 전자책을 위한 전자책도 별로입니다. 진짜 항상 그 철학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이 금액 이상의 가치를 전달할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그게 진짜 단원님에게 저는 이제 제가 심리학 독자이자 필자이다 보니까 제가 애초에 간지러운 부분을 제 스스로 긁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처럼 진짜 이 사람들이 필요한 니즈를 고민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 전자책을 쓰신다면 그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그게 정말 필요한 분야의 책이라면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단순 인터넷에서 뭐 전자책 강의 이렇게 하면은 되게 뭔가 뭐 쉬운 접근부터 하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진짜 어떻게 하면 이게 막 엄청나게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하고 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점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하고 그 돈값을 지불할까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게 자기의 전공 분야든 부전공 분야든 자기가 취미로 가진 분야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출판을 하고 판매하는 데 팁도 좀 알려주시죠. 제 광고는 인스타 광고만 돌렸었어요. 인스타 광고 검색 최저가에서 뭐 크몽이나 이런 그런 사이트 올린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제작한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 최저가하고 SEO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올렸는데 일단 핵심은 저같이 이제 저는 작가로서 활동해 본 적도 없고 그게 처음 만든 책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를 검색해서 들어올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인스타에서 딱 인스타 광고가 확실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 원하는 타겟층이 심리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딱 후킹 문구 한 줄 하고 더 궁금하면 우리 사이트 링크로 들어와 봐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걸어놨더니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잠깐 그때 당시에는 넘겼더라도 제 책 이름을 기억해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다 보니까 그 마케팅 이건 살짝 마케팅 얘기긴 한데 그 인스타에서 한 번에 사람이 사로잡을 한 줄 문구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그거 엄청 중요하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대표님이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성장했던 부분. 일단은 이 사업을 하면서 성장했던 부분은, 아까도 말했죠. 판단력 길러지는 게 되게 성장했고, 그리고 창업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아는 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저는 되게 시야가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가는 거라도 이제 저기에 이제 테이블 순환율 얼마 정도고 저기에 임대료 월세는 얼마일까 이런 것들도 보이고 아무래도 그게 돈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돈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런 거에도 되게 예를 들어 경제 뉴스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잘 읽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의 경험들이 나중에 인생에서 어떤 돌아봤을 때 지금 훨씬 더 한 10년, 20년 뒤에 그럼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4살의 나를 20년 뒤에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그 20살 돌아가기 전에 저는 과거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18살 때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항상 저보고 하는 말이 승우는
그 바람 맞은 배추 같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진짜? 김치도 만들지 못하고 네. 이제 아무렇게 발표 다니고 하는 배추라고 실제로 저희 학교 네. 성함 말을 못하지만 네. 과학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그만큼 저가 막 남들과는 조금 크게 별나진 않았지만 또 남들이 가는 길을 그냥 순탄하게 가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 들고 20살 때도 그거 되게 많이 고민했고 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24살이 됐으니까 제가 그 과거로 해서 정말 잘하고 있고 저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아직까지 현실과 타협할 때도 생기지만은 저의 꿈을 가지면서 계속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요. 20년 지난 44살에서도 아마 저는 제가 그때 당시 부자든 뭐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 순간에 있어서 제가 후회하는 판단을 했을까, 후회하는 선택을 하고 후회하는 결과를 받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망하더라도 제가 그 나이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분야가 있나요? 네,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고 뭐든 다 해보고 싶다 생각하는데 창업을 이제 개념을 정의할 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자본주의에서 이제 자본주의란 도화지에 창업이란 미술을 그린 예술가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창업이 그만큼 저는 종합적인 거고 이 하나의 거의 예술적인 경지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도 예술가들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것처럼 창업가도 되게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강연 듣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있었던 스토리나 이런 경험들을 설명할 수 있는 강연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거 말고라도 이제 제가 책을 읽고 책을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읽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좋아하는 분야나 장르를 말씀드리면 독서에 대해서 컨설팅 해주고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다는 독서 컨설팅 이런 쪽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강의도 이미 거의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그 발표 같은 거 잘 하시잖아요. 피칭 같은 거 할 때 제안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이제 또 점점 기회가 생기면 하시게 되고 또 경험도 많고 지속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니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지금 20대를 사는 또래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요즘 제가 20대이기도 하고 제 친구들 얘기기도 하는데 항상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대학교 졸업하고 당연히 취직 준비해서 취직해가지고 돈 벌고 결혼하고 이런 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시대적 유행이자 하나의 이데올로기조차도 저는 그 시대적 유행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는 거고 바로 날 또 새로운 이슈가 생겨서 정책이 바뀌거나 세상이 변화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인데 결국 그 현실에 적응하고 바뀌고 진화하는 사람만 저는 그게 나중에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시대적 이데올로기나 시대적 그런 유행은 그거는 지금까지 괜찮았지 앞으로도 그대로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가 변하더라도 그거에 맞게 살아갈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의 가치를 본인의 성적이나 본인의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흔히 이력이라 해도 그런 자격증, 성적, 대학 이거로 규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의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본인의 실력과 알맹이만 키운다면은 저처럼 엄청난 성적을 갖지 않더라도 좋은 기회와 좋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 이야기해 주세요. 한 말씀. 저희 PR 시간이 왔군요. 짜잔! 저는 독서 좋아하고 스피치 가능하고요. 저 심리학, 기타 분야만 주시면은 저 모든 분야에서 강의나 강연 정도는 다 가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감사하게 열정페이라도 되니까 저는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얼마 전까지 진주난간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했었는데 이 로컬이라는 기반 하에 또 진주의 다양한 행동과 다양한 결과를 내는 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혹시 본인이 지역이 진주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뭔가 이런 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뭔가 자문을 구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어떻게 연락하면 되나요? 네, 여기 유튜브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메일 주소를 저기 아래 자막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 네. 혹시나 또 저랑 같은 세상을 꿈꾸거나 저 같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도 연락 주시면은 전 너무 좋아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같이 며칠 동안 저랑 같은 팀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정말 굉장히 너무 제가 배울 게 많고 앞으로 잘 돼. 마인드도 너무 좋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희 24살도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이렇게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20대 청년 사학가를 만나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고요. 우리 또 상도 받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좋은 결과를 내게 돼서 좋고, 앞으로도 정말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정말 멋진 20대 청년 사업가 응원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